서울 한복판의 고급 한식당 연회실은 오늘 특별한 손님들로 가득했다. 천장에는 금빛 리본과 펄 장식 풍선들이 촘촘히 매달려 있고, 정면 벽에는 결혼 50주년, 김영수, 박정희 금혼식이라는 우아한 서예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양쪽 끝에는 백장미와 붉은 카네이션이 어우러진 거대한 꽃다발이 서 있고, 하얀 레이스 천으로 덮인 원형 테이블 위에는 색색의 한식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한우갈비찜의 윤기, 잡채의 고운 색감, 전복죽의 구수한 향기가 연회실 곳곳에 퍼져 있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 첫째 아들 김민석은 검정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맺고, 옆에는 단아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은 며느리 이현주가 앉아 있다. 둘째 딸 김지연은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었고, 그녀의 남편 최동호는 차분한 회색 양복 차림이다. 손주들도 저마다 말끔한 옷차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생인 손자 김태현은 화이트 셔츠에 감청색 재킷을 걸쳤고, 고등학생인 손녀 김수진은 크림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다. 그 중앙에 오늘의 주인공인 김영수와 박정희가 나란히 앉아 있다. 영수는 깔끔한 차콜 그레이 양복에 금실로 수놓인 넥타이를 맸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곱게 빗어 넘겼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이 비친다. 정희는 연한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에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삼중 진주 목걸이를 걸었다. 은발을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는 작은 브로치가 반짝이고, 여전히 자세를 곧게 펴고 앉아있다. 자, 모두 잔을 들어주세요. 첫째 아들 민석이 일어나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든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오래, 그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하신 것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부부도 언젠가는 두 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딸 지연도 곧바로 말을 잇는다.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5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두 분은 정말 저희의 영원한 롤모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묻어난다. 손주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든다.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100번째 결혼기념일까지 함께하세요. 태연이 밝게 웃으며 말한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 잡아드리는 거 볼 때마다 정말 부럽다니까요. 수진도 수줍게 덧붙인다. 영수는 흐뭇한 미소로 가족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잔을 든다. 고맙다, 다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모두 모여줘서 정말 기쁘구나. 50년 전 너희 어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고 있으니 모든 게 보람되는구나.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어딘가 다르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무의식적으로 흰색 테이블보의 레이스 장식을 만지작거린다.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무거워진다.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복을 넣고 끓인 진한 갈비찜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색색의 야채로 버무린 잡채가 윤기를 자랑한다. 바삭하게 부쳐낸 각종 전류들과 신선한 회,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떡들까지 한가득 차려져 있다. 연회실 한쪽에는 결혼 50주년 축하합니다 라고 쓰인 3단 케이크가 촛불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 며느리 현주가 어른들께 음식을 정성스럽게 덜어드리며 말한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우신 적 없으시죠? 저희는
결혼한 지 겨우 15년인데도 가끔 티격태격하거든요. 사위 동호도 웃으며 거든다. 맞아요. 장인어른 혹시 비결이 있으신가요? 요즘 주변을 보면 금슬 좋은 부부 찾기가 쉽지 않던데요. 영수는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으며 웃는다. 싸우기도 했지. 물론. 하지만 중요한 건 금방 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잇는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지. 그 순간 정희는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는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숨을 내쉰다. 연회실의 웃음소리와 담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녀만이 홀로 무거운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울린다. 순간 연회실의 모든 소음이 멈춘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잔에 부어지는 음료 소리, 심지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민석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도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정희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입을 연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말이에요. 영수의 젓가락이 그릇에 떨어진다. 여보, 갑자기 무슨...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들을 바라본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추억들이다. 사실 당신은 제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연회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긴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진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현주는 입을 살짝 벌리며 당황해하고 동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앉아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교차한다. 민석이 나서려 한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 왜 갑자기? 하지만 정희는 대답 대신 먼 과거를 응시한다. 마치 5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이 아련해진다. 1973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진다. 그분은 전쟁터로 떠나셨어요. 베트남 전쟁이었죠. 편지도 오다가 갑자기 끊겼고 소식이 없었어요. 전사했다는 얘기만 들렸죠. 저는 그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수는 굳은 표정으로 아내의 말을 듣고 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의의 눈가가 붉어진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분이 있었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자녀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런 고백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희가 잠시 말을 멈춘다. 연회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진다. 최근에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희의 마지막 말이 연회실에 메아리 친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어머니, 설마.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는다. 손주들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있다. 그때 연회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한다. 한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선다.
8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검은 양복에 은빛 넥타이를 맸다 키는 중간 정도이고 체구는 마른 편이다. 깊게 패인 주름들이 그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다. 노신사는 천천히 정희 쪽으로 걸어온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정희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인다. 미안합니다. 정희 씨. 50년 동안 당신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완전히 붉어진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오빠, 영수는 그 노신사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지만 점점 그 표정이 변한다. 놀람, 혼란, 그리고 인식.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형, 영수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온다.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잠긴다. 민석은 입을 벌리고 아버지와 그 노신사를 번갈아 본다. 형이요? 그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한다. 지연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뜬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말한다. 이분은 내 형이다. 김영호. 전쟁에서 죽었다고 줄곧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짧은 침묵이 흐른다. 정의가 흐느끼기 시작한다. 네, 당신의 형이자 제 첫사랑이었어요. 딸 지연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현주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받아들이려 한다. 민석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손주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한다. 노신사, 영호가 깊은 한숨을 쉰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3년 동안 정글 속 수용소에서 지냈어요. 이름도 기록도 모두 지워졌죠.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의 상처가 묻어난다. 겨우 살아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너희들이 결혼한 후였어요. 정희 씨가 영수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어린 민석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을 그때 알았죠.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걸. 정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그날 이후로 하루도 오빠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영수 씨와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오빠가 있었어요. 영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본다. 50년 동안 살아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다. 영호가 고개를 떨군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동생이 내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었어요. 민석이 떠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영호는 쓸쓸한 미소를 짓는다.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50년 동안 혼자 그렇게 지내셨다고요? 가끔씩은 멀리서 너희 가족을 봤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가 자라는 모습도 결혼하는 모습도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도 신문이나 소식으로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형을 바라본다. 50년 동안 우리 세 사람이 이런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거구나. 정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이미 쌓아올린 가정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영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형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모른 척했지.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다. 축하받아야 할 금혼식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진실의 장이 되어버렸다. 아들과 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손주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려 애쓴다. 영호가 몸을 돌린다. 더 이상 이 자리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만. 하지만 정희가 일어나서 그의 팔을 잡는다. 안 돼요. 이번에 또 떠나면 이번엔 정말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우리 모두 늙었잖아요. 영수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다. 연애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반응을 기다린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형, 남아도 된다. 이제는. 영수의 목소리에는 50년간의 무게가 실려 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본다. 영수야. 50년 동안 각자 너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어. 형도, 나도, 그리고 여보도. 이제는 솔직하게 살자.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도 없고, 우리 모두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케이크가 아직 건드리지도 않은 채로 테이블 한쪽에 서 있다. 50개의 촛불이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다. 정희는 그 촛불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제는 정말 금혼식이네요. 금처럼 무겁고 뜨겁고, 하지만 깨지지 않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히 웃는다. 그래.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됐지. 연애실에는 복잡한 침묵이 흐른다. 축하와 슬픔, 진실과 상처, 사랑과 아픔이 모두 뒤섞인 채로 가족들의 표정에는 각기 다른 감정들이 교차한다. 이해하려는 노력, 당황함, 안타까움,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느껴지는 안도감까지도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도 진실한 순간이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연회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는 가운데 새 노인과 그들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